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주목하는 10월에 볼만한 전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시는 타데우스 로팍에서 선보이는 요셉 보이스의 드로잉 전시와 도널드 저더의 개인전입니다. 타데우스 로팍은 두 개의 전시를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건물 구조상 관람객들은 2층에서 열리는 도널드 저더의 전시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전시는 1960년대 초기부터 90년대까지 30년에 걸친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1991년 한국에 방문하여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열리는 요셉 보이스의 드로잉 전시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한 번이라도 요셉 보이스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아마 그의 드로잉 작품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는 전통적 예술 재료의 사용을 부정하고 계몽적 태도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퍼포먼스나 설치 미술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25년을 펠트 모자, 어부 재킷, 흰색 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매일 똑같이 입고 지내며 자기 스스로를 예술작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1960년대 드로잉 작품들은 그의 드로잉 접근 방식이 개념적인 것으로 바뀌었던 변화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즉 드로잉이 표현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개념적 사고를 구체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그의 깊은 사유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1960년대경 미술사조였던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을 각각 실천한 두 작가의 전시를 함께 관람하시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전시는 루수단 히자니시빌리 벨벳 아머입니다. 루수단은 조지아 출신 작가인데요.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역사 초기부터 주변국들의 침략과 점령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루수단은 이런 조지아의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여성, 보호,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을 합니다. 특히 그녀는 여성의 역할에 집중하는데요. 벨벳 갑옷이라는 전시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작가는 부드럽지만 강한 여성의 힘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작품에는 화려한 문양과 부드러운 천의 옷, 피부, 그리고 꽃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작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여성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속 여성들은 갑옷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갑옷은 피부를 보호하는 옷이기도 하고 게딱지이기도 하고 또 7마리의 숙공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갑옷은 지식인데요. 과거 여성들은 드물게 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을 알면 그것이 곧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침략으로 인해 항상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표현한 갑옷은 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벨벳처럼 부드럽게 포용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말이죠. 어쩌면 이런 벨벳 같은 갑옷이 우리에게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벨벳 갑옷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세 번째 전시는 데이비드 살레 월드 피플입니다. 마치 만화와 같은 그의 작품은 전설적인 사파가 피터 아르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르노는 뉴요커즈의 만화와 표지를 기고한 미국 만화가인데요. 그는 플레이보이, 재벌, 쾌락주의자를 등장시켜 뉴욕 엘리트의 위선을 풍자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데이비드 살레의 작품 속에도 인물들 간의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은 두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일까요? 아니면 잠옷을 걸친 채 바람난 아내를 보는 남편일까요? 그리고 불편한 표정으로 화가의 그림 대상이 된 이 여성과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여성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똑같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작품에서도 또 한 번 보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과 표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나뭇가지는 의문의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분리시키고 줄기를 따라 하단의 또 다른 추상의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작가는 그림을 통해 여러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죠. 친구나 연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서로의 상상 속 이야기들을 나눠본다면 더욱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만 머피는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볼만합니다. 이태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추천 전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이화 1970 정미조 전시와 색동으로 이은 꿈 민관 원삼입니다.
이화 1970 정미조는 1970년대 최고의 가수이자 현대미술 작가로 전향한 정미조 씨의 전시입니다. 그녀는 음악과 미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복합적인 예술을 추구하는데요. 전시에서는 그녀가 힘든 시절 위안을 얻었던 야경을 담은 시리즈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그녀의 히트곡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활동했을 당시 착용했던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의 무대 의상들도 전시하니까요. 전시를 통해 옛날 감성과 음악 그리고 무대 의상까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또 다른 전시, 색동으로 이은꾼 민관원삼은 민관원삼을 한데 모은 전시입니다. 원삼은 조선의 대표적인 예복인데요. 우리가 패백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예복입니다. 이런 원삼은 왕비와 세자빈을 비롯한 왕실 여성부터 사대부 여성들까지 직물과 색깔, 무늬 등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중 공주와 옹주가 입었던 노건삼은 민간에서도 착용이 허락되어 조선 영주대에는 일반 서민들도 원삼과 족두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이런 서민 혼례에서 입은 원삼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궁중 원삼과 달리 소박했지만 개성 있는 조선의 여인들의 예복을 전시를 통해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마지막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아니시카프 개인전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까지 전시장 바로 옆인 국제갤러리 한옥에서는 양혜교 개인전도 열리니까요. 10월 초에 방문하실 분들은 함께 관람하시길 추천합니다. 동서양의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인도에서 태어난 아니시카푸어. 그의 정체성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미술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합니다. 가령 회화와 조각 그리고 건축의 경계를 넘나들죠. 또한 그는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공존하게 하거나 그 둘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암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시장에서는 붉은색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몸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 즉 서로 다른 물질과 비물질적인 특성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거대한 규모의 설치물들이 많은데요. 이는 작가의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관람자가 움직임을 통해 작품의 이곳저곳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작품을 동일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작품과 관람자 간의 경계를 해체하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작업에서 붉은색은 어둠으로 향하는 색인 동시에 빛으로 나아가는 색으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붉은색 작품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가령 2007년 프랑스 낭트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과 어우러져 프랑스 혁명기의 사형수들을 연상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국제갤러리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발생시킬지 연상하며 작품을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10월에 볼만한 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패션으로 있는 미술은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와 전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